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이 주말간의 SEC죠. 이 SEC와의 항소가 취하가 되면서 다시 한번 3,000원짜리에서의 이 사수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항소 취하를 두고요, 굉장히 어떻게 긍정적, 그쵸? 이 긍정적이게 풀이를 하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XRP ETF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7월 8일날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느냐 여부도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 규제를 정의하는 주요 법안의 틀을 선보일 계획이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리플을 미국 연준 결제 시스템의 채택과 ETF와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도 긍정적이게 제도권 진입에 대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다.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이제 리플의 반격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서 RAUSD 스테이블 코인이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7월 8일 날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리플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지난 주말 내에 이제 SEC죠. 이 SEC와 XRP가 그동안 지독했던 법적 리스크가 해소, 그쵸? 사실상 이제 해소가 되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 이유는 이제 항소 취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항소를 취하했다라는 거 어떤 의미냐? 먼저 이제 벌금이 따라와요. 이 벌금이 따라오고, 그쵸? 이 벌금이 따라오고, 그리고 기관들한테는 판매를 못하게 만들었다는 부분도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근데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데, 먼저 이 벌금, 그쵸? 이 벌금 같은 경우는 미국이 비축해 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기관한테 판매가 안 된다라는 것은 일부 기관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기관은 이용이 된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어찌 되었던 간에 기관이 매매를 그쵸? 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4년간, 그쵸? 이 4년간 지독하게 힘들었던 이 리플과 SEC의 법적 리스크는 해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리플이 이제 SEC와 항소 취하로 인해서 XRP 현물 ETF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청신호가 밝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핵심적인 거 이제 현물 ETF, 그쵸? 이 ETF 출시를 위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라면 세계 최고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도 XRP 현물 ETF에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와 줄 수 있다라는 걸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리플 지지 변호사가 IPO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만 좋으면 당장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리플 지지자로 유명한 존 디튼 변호사가 리플의 기업 공개, 즉 IPO 가능성을 다시 제기를 하고 있고요. 현 시장 상황에서 시가총액 1,000억 달러 달성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 디트는 최근에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서클의 주가가 상장 이후에 600%가 넘게 급등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리플이 상장이 나설 경우에 유사한 시장 반응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서클의 시가총액은 662억 달러로 이들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USDC의 시가총액은 613억 달러 뛰어넘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서클의 가치가 600달러 이상으로 인정받는다라면 리플은 XRP 보유량과 글로벌 인프라를 고려했을 때 1,000억 달러 상장 가치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이렇게 근거 없이 그냥 마냥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뭐예요, 여러분들? 데이터. 그쵸? 이 명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1,000억 달러라는 수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보여지는 관점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떨어지면 계속해서 사면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계속해서 매수하면 돼요. 매수하면 되고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만 하고 있으면 분명 우리의 시드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여전히 이 3,000원 구간 라인에서 지지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뭐 수렴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렴이 이제 끝나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거의 수렴의 막바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상승으로 터질지 하락으로 터질지가 이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것이라면 다시 한번 3,000 라인을 돌파한 후에 여기 매물대죠. 박스의 매물대인 3,250원,
요 자리를 돌파하고 안착해주는 그림이 그려져야 계속해서 제가 상방 스탠스를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씀드렸고, 반대로 이제 결국에 이 자리를 돌파 못하고 다시 한번 꼬꾸라지게 된다라면 전 저점 구간인 이 꼬리 구간인 2,500원 자리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만약에 이제 3,000원 자리에서 결국에는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라면 우리의 현금이 100% 비중이 있다라면 1차 25%, 그리고 2차도 25%, 3차 50% 물량을 가지고서 떨어질 때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어떻게 한다? 매수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뭐다? 매력적인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매력적이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매수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